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 경제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 경제실장 오영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손하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지금 의결해 주신 대로 추경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항만 경제실 우리 오영기 소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좀 몇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추경 사업은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를 그러니까 감안했을 때 본 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지도 보게 되고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또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평택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 편성 방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편성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편성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특별 교부세가 교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이제 본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입이 일부 변동이 됐고 또 이제 국비나 도비가 또 이제 추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12 매칭을 이제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순세계 잉여금을 이번에 이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예산과에다가 편성 방향을 질의를 했더니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았어요.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경비 및 법정 경비 반영. 또 하나는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또 하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반영. 큰 방향은 세 가지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 편성된 사업들, 신규 사업들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 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지금 올라오질 않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예산은 굳이 지금 올라왔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또 예산들이 일부 올라왔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냐면 신규 사업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본 예산 때 실린 금액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못 올린 것들을 이번 추경에 많이 올린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더라는 거죠. 본 예산에 워낙은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담지를 못하고 추경 쪽으로 올린 예산들이 많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국들은 그 실린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지금 추경 예산의 한도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못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잘 살펴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국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 덜 급한 것들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좀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작년도 그 세수 예측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뭐 일부 불용액들이 발생을 했던지 뭐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나온 순수계 잉여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순수한 거는 550억입니다. 550억.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작년에 특별 조정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합치면 한 700억, 71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세입으로 잡은 거는 710억인데 순수하게 이제 그 초과 그 세입은 한 550억. 550억. 예, 이번 추경에 잡은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그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이게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해 순수계 잉여금이 나왔으니까 네. 재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재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재작년도에는 한 1,300억 정도 됐는데요.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조금 예측을 합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지금 일반 회계를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이제 1위 추경예산 그 차액을 보니까 575억 8,806만 6천 원이에요. 한 5.32% 정도가 약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정 예산 대비 올해 이제 추경 예산 그러니까 이제 기정 예산 내서 추경 예산이 그 추경 예산에 담은 금액들을 차액을 말한 거예요. 차액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세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래 많이 줄어들었어요. 112억 5,723만 2천 원. 14.39%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예비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줄여서 이제 다른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세출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35쪽입니다. 항만수산과인데 지금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비가 지금 또 9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특조세인가요? 예,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이고요. 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은 시비로 돼 있지만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투입된 금액이 12가 얼마고 그다음에 해양안전협회인가요? 그쪽에 자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저희가 20억, 사업자가 20억 3천인데요. 지금 집행된 금액은 잠시만요. 저희가 17억 6,600 정도고요. 민간 사업자가 22억 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들어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는 총 얼마 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간 사업자가 20억 3천 중에 지금 22억 4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에서 들어간 게 한 50억 돈 들어갔나요? 45억? 체험관 조성하는데 20억이거든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가져오는 평택감 이전 예. 비용은 20억 6천 정도 됩니다. 그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 계략적인 총 사업비가 한 101억 나왔고요.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 금액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으로 한 약 47억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해양안전협회인가요? 그렇죠? 민간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죠. 그러면 그 민간 사업 쪽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아까 22억이라고 그랬나요? 25억이고 25억이죠. 예. 25억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본인 부담금 하고요. 아니, 제 말씀은 예. 자본금 5억인 민간 사업자 쪽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는 거죠.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예, 다 집행되고 지금 25억 중에 22억 4,300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통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본인 통장은 사업자가 하고요. 저희 통장은 하나은행에 질권 설정해서 사업자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 내역 검토하고 단계별로 조금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시 돈도 질권 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그 민간 사업자 통장으로 가는 거죠? 법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시 돈이 민간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물론 본인이 투자하는 비용 25억도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일단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 상당히 법상만 놓고 보면 그렇죠? 5억인 그런 회사에서 그런데 앞으로 또 특조금 9억 넣고 앞으로 또 40몇 억 넣는다? 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양안전협회나 그 민간 사업자 부분들을 그분들을 그 사업자에 대한 그쪽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 자본금 5억인 회사에서 25억을 투자하는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외부에서 끌어오면 그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부차하면 또 이자가 발생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시돈을 갖다가 질권 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 통장에다 넣어서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도 전 납득이 안 가요. 거의 47억까지 가면 거의 100억 돈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위원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그 평택 매제상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면은 큰 문제가 되겠는데 그 소유권은 해군이고 관리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문서상으로는 실제로는 소유나 관리를 저희 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그 좀 더 정액된다면은 그것은 저희 시 재산이 정액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비가 민간 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 투자랑 같이 할 때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사례를 제가 아직 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좀 하시고요.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희 지역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를 공격할 의도도 없고요. 민간 사업자를 또 공격할 의도도 없어요. 잘 되려면 투명해야잖아요. 그렇죠? 그 투명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00억 돈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사업자가 이제 10년간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뒤에 저희 시에다가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권, 소유권은 해군이고요. 그 민간 사업자는 운영권을 가지게 운영권에서 됩니다. 이게 이제 10억만 가져가기 10년만 10년으로 그렇죠. 운영권을 가지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될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집행부의 의무예요. 시민들의 의무고요. 그렇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네? 다만 불확실성 같은 거, 불안전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13쪽에 보면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간의 시간이라서 그런 겁니까? 확정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평택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기업이랑 국가랑 그리고 당사자가 돈을 같이 내서 자산 형성 사업이고 기업에는 그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돈을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올해부터 이 신규로 신청을 받지 않는 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신청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택 사업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료된다는 걸 그러면 미리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건 지금 예산이 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랑 저희랑은 지금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이게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규모라든지 대상이.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중단하게 됐다. 종료하게 됐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도 배관망 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씩 편성된 겁니까? 지금 시 자체 그 예산으로 쓴 거는 이제 당초에 10억 썼는데요. 이번에 5억 추가로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배관망 사업은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대로 30억 지금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관망 사업은 근데 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시 자체적인 건 부담은 거의 많죠.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삼천리가스에서도 내고 대부분 가스공사도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거고, 예,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 그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하는 거 네, 네. 이제 그 사업에 의해서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 15억 정도라는 거잖아요. 추경까지 이번 네, 추경 추경까지 하면. 예. 더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 뭐 여러 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제가 일부러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게 한 예로 들으면 뭐 다른 평택시 전체에 공통된 문제지만 저희 서부 지역만 하더라도 아니 가스공사가 그쪽에 있고 배관들이 지나가면서도 안 들어가는 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면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은 못 드리지만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여도 될 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요거는 예산 편성을 좀 더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그렇게 주문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그 상임위에서 삭감이 없었어요, 그죠? 상임위 없었죠. 그 전체적으로 예산도 본 예산 대비해서 좀 줄어 있죠.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예비비에서 167억을 자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예비비를 52억을 빼도 상관없어요? 이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그 내부 유보금을 네, 유보금. 예, 그거를 유보금이 114억. 예.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을 전혀 추경에 잡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죠,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제가 관할 상임위가 아니라서 얼핏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예비비를 다 빼서 일반 예산으로 다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뭐 특조금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뭐 전에는 이제 관할 상임위였지만 지금 아니라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경기도 특조금 배정액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한번 그
이의 제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특조금을 67억 받아왔고 2019년도에 64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이제 받았다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 경기도 특조금을 얼마를 배정을 받으셨어요? 전체? 한 105억 정도 받았습니다. 105억? 네. 그럼 경기도 내에서 몇 번째 수준이 됩니까? 그것도 거의 끝에서 몇 번째일 것 같은데 아직도. 예, 그건 뭐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발표를 않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과장님 한번 2023년도 경기도 특조금 배정액이 31개 시군 전체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지금 특조금 배정 그 순위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세를 지금 몇 번째로 내고 있어요? 도세 2023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5,500억 정도를 경기도에 납부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그거 없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가 한 8번째 도세 그러니까 납부 순위 저희가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낸 만큼 그대로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 확보를 매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도에서 좀 대우를 받는지도 철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요건 공유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 배를 끌어왔어요. 그렇죠?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시민단체하고 네. 그 협의가 돼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끌어와서 뭐 거치도 하고 뭐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양 안전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 총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45억 3천이었고요. 이게 그 저희 과가 그 평택함 업무를 인계받을 때 사업비를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는 45억 3천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함 거치 위치가 평택 해경 부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두 협의는 다 마친 상태에서 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함 위치를 거기에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 뭐 이런 거 뭐 행감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질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2018년도부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예산을 좀 투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받아가지고 와서 결국은 군함 자체에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수리도 하고 또 뭐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이런 새롭게 이제 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예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총 사업비 80억인데 80억 갖고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더 아마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려면은 뭐하러 끌어다가 이를 수리해서 이거 씁니까? 신축 건물을 만들지. 80억이면 건물 못 만듭니까?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가져올 때 그런 것까지 거치 위치라든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미스잖아요. 조금, 우광장하고 뭐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뭐 그런 제가 부분이 내용은 있고요. 모르겠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져왔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현재 20억 위에는 민간 사업자가 도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공모를 하든 조달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근데 않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그 뭐 무상으로 뭘 받아오고 하는 부분도 주도 면밀하게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도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좀 뭐 입안을 해야지 그냥 뭐 준다고 이제 넙죽넙죽 받아와서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그랬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안전체험관으로 태어난다라면 이제는 또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수 통영에 그 이순신 장군 한참 열풍 부를 때 모형 거북선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몇십억씩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얼마 전에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그거 전부 애물단지 됐어요. 관광객 전혀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죠? 이 지금 안전 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 해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돼 가지고 교육이나 활용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업비가 조금 과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 그리고 민간 사업자 비용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시장 그 패키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직접 전통시장 상인회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국비나 이제 도비는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직접. 네, 저희가 이제 시비 따로 하는 게 있고 반반씩. 예. 근데 이거를 왜 직접 지원을 하죠? 국가에서? 이거를 어차피 시비가 일부는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비 이거 매칭으로 그냥 내려주면 될 텐데 그렇죠? 그 국가에서 왜 본인들이 생색을 내고 시에선 20% 주는 것 같지도 않게 주고 저는 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아니 니네는 20%밖에 안 줬잖아. 이거 다 국가에서 80% 준 거야. 좀 좀 시비 부담이 인식을 그렇게 많은- 하실 거 네.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시로 다 내려주고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매칭 사업이 근데 이제 요게 그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사전에 그 저희한테 통보를 이제 공문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상인회한테 이제 이거를 알려드려서 이제 공모 사업 선정되는 대로 이게 내려오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2월달에 공모해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더 일찍 내려오면 본 예산에도 근데 이거 뭐 사업 자체가 뭐 통복시장 사업 패키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건비 뭐 이런 데 충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패키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 이게-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인력 패키지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매니저 인력 패키지로 네. 많이 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뭐 사업 성과를 뭐 체크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이충 중심 상가 인력 패키지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어디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혹시 한 겁니까? 같이 아니면 예,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충 중심 상가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 저희 1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린 처음으로 예, 선정돼서 자체 사업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 예. 전통시장 팀하고 소상공인 팀하고 네, 같이, 합동으로 예, 지금 하신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청년 사다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비하고 12억 원 매칭 사업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00명 그리고 5개 대학, 외국에 있는 대학 5개 대학을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시까지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경기도에서 3개의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평택시도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이제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5개의 시가 공모사업 신청한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3개의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공모하는 데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전년도에 이제 그 청년들의 그 해외 연수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호응을 이제 얻는 이제 그러한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지자체까지 확산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뒤에 산출 내역을 보면은 25명 이내로 이제 돼 있는데 연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몇 주 정도나 연수 기간이 돼 있나요? 연수 기간은 한 4주 정도, 3주 내지 4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항공료가 40만 원에 25명이에요. 그럼 지금- 해외 어느 대학에 예정으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항공료가 40만 원으로 저희가 측정한 지금 거죠? 이거는 그 앞으로 향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견적을 낸 거는 지금 가까운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탁을 해서 그 대학은 다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항공료를 했는데 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금 변동이 바뀔 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위탁에 대해서는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그 해외 대학으로 그 연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경험 있는 어떤 그 민간 위탁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4월쯤에 이거 위탁 사업자 선정 공모를 좀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내서 저희가 4월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선발 기준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자립청년, 이제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제 가산점을 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의 관내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학 내에 또한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홍보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성별이나 이런 균형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발을 할 때 어떤 서류 심사와 이제 면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떤 그 25명 중에 정말 그 저소득이나 이러한 청년들에게 그 몇 프로일지 25명에게 좀 기준을 정해서 몇 명을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야지만이 이 취지에 맞게끔 먼저 정말로 해외 연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도 좀 어떤 몇 명 기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좀 선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도 혹시나 갖고 계시는지. 이거는 민간위탁에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제 선발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저희가 위탁을 맡겠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다 다 맡기는 건 네,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매번 저희하고 이제 함께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요. 기준도 네. 저희가 그거는 함께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일한 청년들이 그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이제 첫 사업인 만큼 잘 성과가 좋아서 또 지속적으로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이 청년의 우리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어떤 회의 연수를 통해서 이제 큰 경험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이제 또한 평택에서 정주에서 또 평택을 위해서 이제 또 기반을 닦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좀 회의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정 예산서의 111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으로 이것도 이제 도비로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 사업은 지금 100%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남부에 있습니다. 예, 지금 쉼터, 예. 네네. 그런데 지금 북부라든지 서부에서 청년들이 지금 남부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거리가 있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를 북부, 서부 쪽을 위주로 해서 유유공간이라고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뭐 시민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카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를 6곳 정도 선정을 해서 6곳이요? 예, 8개월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6곳을 8개월 동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간 임차가 5,000원, 1인당 5,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금액이 내려온 금액이고요. 네네. 저희가 그 공간 임차 비용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안중에 있는 시민의 공간 이런 데는 지금 임차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반은 임차 비용이 들어갈 거로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예상을 원 하고 예산을 있고요. 가지고 네. 그 6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산출 내역에 보면 공간 임차가 15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6곳에 8개월 동안 운영을 할 때 15명을 8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그 예측 산출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3개소로 돼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임차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처음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될 문제인데 좀 저희 평택시에 이제 그 무료 공간을 최대한 대로 서부 남부를 좀 그 섭외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럼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이제 그러면 성실하게 돼야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그 청년들의 다양한 이제 그 욕구들이 있어서 그 구성을 해서 이제 해야지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그 12조의 우리 청년기준법에 보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여러 가지 이제 역량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1,000만 원을 가지면 굉장히 처음이라 그렇지만 처음인 만큼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더 차후에 이제 내년에도 이제 그 본 예산이나 아니면 도에서 이제 금액을 이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평택에 거주하는 또 평택의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축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조사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지만 알차게 성과를 내셔서 다음 연대는 정말 또 학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쪽 보시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재료비가 28,000원인데 어떠한 재료비 예측으로 28,000원, 한 명당 28,000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28,000원은 예상치로 평균으로 이것도 내서 이제 변동이 될 수 네,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이 전체적으로 다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뭐 6, 7명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이것도 많이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처음 네네.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면밀히 네, 그런 살피면서 것들도 이제 청년들의 욕구를 네. 좀 반영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그 골목상권 상인회 연합회에서 이제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도 직접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12도 이제 이게 50%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매니저의 역할이 뭡니까? 그 지금 그리고 송탄- 이 매니저를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건가요? 공고를 해서 네네.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예. 도에서 직접 채용해가지고 내려보내 네네. 줍니다. 예. 이제 매니저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시장 상권 그 조직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그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그 추가로 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매니저가 그 공모 사업을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됩니까? 지금 그거-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뭐 송탄 시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매니저가 있죠. 각 네, 그렇습니다. 시장마다 다 매니저가 예, 있으면 예, 그 현재 매니저에 의해서 공모 사업을 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럼?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같이 상인회에서 어렵죠? 네네.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그러한 매니저하고 역할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저희도 도와주고 이제 같이 합니다.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 예, 많이 예. 도와주시는 거죠.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인회 전체 조직 관리라든가 회계 처리 뭐 이런 거 같이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가 이벤트 행사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각 저희 전통 시장의 각 매니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매니저분들은 그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네, 거기 회계 처리라든가 회원이시면서 이제 네. 그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제 전문 매니저를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건 이제 현재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장에서 네네. 상인회 같이 가입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게 채용을 할 때 그 채용을 여기에 보면은 그 회원이나 아니면 그 임원이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 관계된 분들은 그 채용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런 법령이 있던데. 대부분 그 정관이나?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하질 않죠. 예. 그러니까 별도로 이번에 이제 외부에서. 채용에 있어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는 예, 겁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상공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번제 1차 추경 예산에도 이제 국비하고 도비 또 추가로 있는데요. 네네. 그 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매니저가. 근데 요거는 추가로 이제 선정돼서 그런 내려온 어떤 겁니다. 자격 조건이 이제 있어야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고가 다 나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의원님들이 김순희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이 있어요.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송탄 시장 한 개소를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제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이제 1년 차 시행한 다음에 이제 그 성과 평가를 해서 추가로 차등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키즈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장보기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가 이제 부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미군 그 공군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문화 익스체인지 마켓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장도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 구이 축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정육점이나 이런 시장 상인들이 있는 그 매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게 구워서 먹는 그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 그래서 호응도 작년에 좋았고요. 저희도 가봤었는데 미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도 보고 이제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직접비하고 간접비 내용에서 볼 때 인건비나 회의 수당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로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이런 행사가 했을 때는 성과가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확고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미니 태양광 40페이지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여기 보면은 가구가 109가구인데 이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포승읍, 횡성읍, 현덕면, 석탄면, 오성면 5개 읍면동의 지역의 가구 수는 109가구로 정해져 있는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작년에 연말 전에 그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미리 다 하고 이제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제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효과가 조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를 하면 근데 잘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이제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은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한 가구당 이제 설치하는데 한 14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매월 한 2, 3만 원 정도 그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 한 1, 2년 정도면 그 충분히 그 저기를 뽑고 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본인들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럼 이 가구는 109가구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절감할 수 있는 뭐 효과를 제시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고 혹시 자부담 때문에 뭐 회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안 계시죠? 예, 이제 오히려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덜 돼가지고 자부담이 많은 줄 알고 안 하시는데 적습니다, 상당히. 예. 그럼 이거를 홍보 아파트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2024년도 본예산 이후에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그 교부세나 교부금이 이제 시스템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돼서 10위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이제 40억 그리고 이제 특조금이 109억 이렇게 104억 9천만 원. 이게 예,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서 이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네, 실국서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건수하고 금액 이거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차피 12루 편성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표기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가 잘 볼 수 있고 좀 일관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사용된 건지 아니면 예산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사용이 됐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9쪽의 해외 전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다섯 개사의 지원을 요거는 그 미래전략국 겁니다. 네, 소관이 지금 네네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네. 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문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1,028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다 예산이 올라왔고요.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이 약 한 48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지금 현재 아까 이유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광 인프라라고 해봐야 평택호 관광지, 그리고 작년에 중공은 평택함 국민여가 캠핑장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을 올해 개시하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의 시기는 있지만은 거기 현재 사업하는 지역부터 평택호 관광단지 끝까지 관광 벨트로, 시기는 조금 걸리겠지만은 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예산이 약 한 49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평택함을 이제 견인해서 이제 거기다가 갖다 이제 놓고서는 어떤 관광 체험관 조성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주변 여건하고 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진이면 야망리에 약 135세대 약 한 10억 2,700만 원 정도 도시비 이제 매칭 사업인데요. 우리가 평택시가 지금 이제 LPG보다는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서 좀 사업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가스를 저희가 지금 공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LPG 저장 탱크가 이게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이제 외따로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LPG 지금 관이 붙여 있는 데로 위주로 지금 공급이 돼가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멀어가지고 한 10년 내는 들어오기 힘든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왔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같이. 탱크 용량이 몇 킬로 용량이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보통 이제 가정용 용량이 25킬로 보통 이제 2통 정도 이렇게 놓고 사용들 많이 하거든요. LPG 통을. 네, 그렇습니다. 가스통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시나 이럴 때는 굉장한 아주 위험한 그런 소재거든요. 가스통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 탱크 원래 이제 업소들, 그러니까 식당이나 예식업업소나 소상공인 이런 업소들에는 대부분 LPG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탱크를 놔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민간 개인주택 쪽으로 이제 보급 사업인데 그런 안전사의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그거는 걱정하셔도 이런 부분도 되는 게 좀 배관망 걱정을-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잘 해주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재 시나 이럴 때 대형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차, 2차, 3차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이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이제 2차는 이제 저희가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추경이 이제 연말에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도를 가까이서 사업도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사실 그 줄여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본 예산 세울 때. 자체 세입을 1,000억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한 쪽의 그 과에 예산부터 좀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